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 TV입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이 가진 경제적 혜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성벽을 둘러싼 깊은 연못처럼 경쟁자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독점적인 무기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2026년 현재 미국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견인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챗GPT와 같은 단순한 대화형 인공지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용자 대신 스스로 행동하고 기업에 돈을 벌어주는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AI 에이전트 시장이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는 세 가지 가치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미래와 희망 TV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엔비디아인지, 왜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인지, 이 거대한 기술혁명의 피라미드 속에서 이들 기업이 어떻게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고 폭발적인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구조적 관점에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통찰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 즉 인프라를 지배하는 엔비디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학습이 끝나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은 우리가 질문할 때만 연산을 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자는 동안에도 수많은 웹사이트를 뒤지고 데이터를 비교하며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연산해야 합니다. 이를 추론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학습을 넘어선 이 끝없는 추론 연산의 수요 폭발이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나 루빈 같은 차세대 칩으로 시장을 계속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더불어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다른 칩으로 갈아타는 것은 언어 자체를 바꾸는 것과 같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합니다. 이것이 엔비디아의 진정한 혜자입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칩들을 수만 개씩 모아 거대한 공장을 지은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아마존 웹서비스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보안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이들의 클라우드를 임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기술을 애저 클라우드에 독점적으로 통합하여 세계 최대 기업들이 안전하게 자신만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베드록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골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금광을 캐러 가는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아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곳, 그곳이 바로 2026년의 클라우드 제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운영체제, 즉 플랫폼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글 알파벳과 애플이 유망한 이유는 그들이 전 세계 수십억 대의 기기라는 가장 강력한 유통망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자사의 뛰어난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를 안드로이드 시스템 깊숙이 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구글 검색창에 단어를 쳤다면 이제는 화면 속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고 에이전트가 스스로 예약하고 구매까지 완료합니다. 구글의 강력한 검색 광고 수익 모델이 행동형 상거래 수익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접근 방식은 더욱 독보적입니다. 애플의 핵심 무기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온디바이스 기술입니다. 진정한 비서라면 사용자의 금융 자산, 건강 상태,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이 민감한 정보가 외부 서버로 빠져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애플은 기기 내부의 독자적인 칩셋 안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신뢰를 판매합니다. 이 강력한 생태계 잠금 효과는 전 세계의 부유한 소비자들이 애플의 고급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에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돈이 도는 곳은 바로 다른 기업의 인건비를 줄여주는 기업용 B2B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일즈포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직원 한 명당 매월 얼마씩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직원 수가 줄어들자 수익 모델의 위기가 왔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에이전트포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사람 수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성사시킨 영업 건수나 해결한 고객 응대 건수 등 결과물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24시간 일하는 최고의 영업사원을 파견하는 이 모델은 기업, 경영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는 온톨로지라는 독보적인 기술로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기업들이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싶어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 내부의 회계 데이터, 재고 데이터, 인사 데이터가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 있어 인공지능이 환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는 이 엉망으로 흩어진 데이터를 에이전트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신경망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군의 작전 시스템을 설계하던 그 강력한 데이터 통제력과 보안성이 그대로 민간 제조업과 금융업에 적용되면서 팔란티어는 단순한 인공지능 회사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두뇌 역할을 하며 압도적인 실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찰력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팩트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에이전트 생태계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은 바로 전력 소비입니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수억 대의 기기에서 하루 종일 돌아가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고 배터리는 순식간에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 있는 암홀딩스 같은 기업이 핵심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암은 전기를 극도로 적게 먹으면서도 높은 효율을 내는 반도체 설계 구조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의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에 직접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같은 전력 생산 기업들이 인공지능 수혜주로 묶이는 이유입니다. AI 에이전트 혁명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의 거대한 재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숲을 보는 투자자가 전력 시장까지 시야를 넓혀야 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자본을 이동시킵니다. AI 에이전트 혁명은 막연한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로 2026년 현재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엔비디아의 추론 연산 독점력, 클라우드의 인프라 장악력, 애플과 구글의 생태계 권력, 그리고 세일즈포스와 팔란티어가 증명하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투기적 거품이 아닌 단단한 실적에 기반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인프라까지, 이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AI 가치 사슬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분야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